매일매일 쏟아져 나오는 뉴스들, 바쁘게 살다 보면 놓치는 경우가 많죠. 한 주간의 이슈를 깔끔하게 정리해드리는 주간 뉴스 한판, 지금 시작합니다. (7일) 월요일 분당 서현역에서 14명의 사상자를 낸 피의자 신상이 공개됐습니다. 22살 최원종입니다. 최원종은 범행 전 신림역, 흉기 등 범행과 관련된 단어를 검색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기 남부경찰청은 신상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 분당 흉기 난동 사건 피의자의 이름과 나이 등 신상 정보를 공개했습니다. 피의자의 이름은 최원종으로 올해 22살입니다. 경찰은 공개된 장소에서 차량과 흉기를 이용해 다수의 피해자들을 공격해 한 명을 살해하는 등 범행의 잔인성과 피해 중대성이 인정된다고 공개 이유를 밝혔습니다. 또 범죄 발생으로 인한 국민 불안과 유사 범행에 대한 예방 효과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최원종은 지난 3일 오후 성남 분당 서현동 AK프라자 백화점 1층과 2층에서 시민들을 향해 흉기를 마구 휘둘러 9명을 다치게 했습니다. 또 흉기 난동 직전에는 모친 소유의 모닝 승용차를 몰고 백화점 앞 인도로 돌진해 보행자 5명을 들이받아 이 중 1명이 숨지고 4명을 다치게 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최원종은 지난달 서울 신림역 인근에서 발생한 흉기 난동 사건은 물론 사시미칼, 가스총 등의 키워드를 휴대전화를 이용해 인터넷에서 검색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한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자신을 밖으로 나갈 때 회칼 들고 다니는 23살 고졸 배달원이라고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연합뉴스TV 강창구입니다. 사망한 피해자분들께 애도의 말씀 드리고 사망한 피해자 유가족들분들께 정말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몇 년 동안 이 조직 스토킹의 피해자였고 제 집 주변에 조직 스토킹 스토커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흉기 난동 사건과 온라인 살인 예고글이 잇따르면서 호신용품 수요가 급증하고 있죠. 하지만 호신용품 사용으로 범죄로부터 자신을 온전히 지킬 수 있을지 회의적인 시각도 있습니다. 형법상 정당방위 요건을 살펴보면 정당방위를 통해 보호받아야 할 법익이 커야 하고 가해자가 범행을 멈출 때는 곧바로 방위 행위도 중단해야 인정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이처럼 지나치게 엄격한 법적 기준에 피해자를 오히려 가해자로 만들 수 있어서 정당방위 요건을 넓혀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8일) 화요일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에 참가한 대원 전원이 새만금을 떠나 전국 8개 지역으로 흩어졌습니다. 각종 문제를 극복해 나가던 찰나 태풍이라는 변수를 만났기 때문인데요. 떠나는 대원도 지켜보는 전북 주민도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각국 스카우트 대원들이 힘을 모아 텐트를 접기 시작합니다. 대표단 깃발이 하나둘 내려가고 대원들은 현장을 꼼꼼하게 살피며 주변을 정리합니다. 서로를 북돋으며 새만금에서의 마지막을 즐기기도 합니다. 짐을 들고 버스에 오르는 대원들의 모습에서는 지난 아쉬움이 묻어납니다. It's very sad. We didn't have it that bad here. Some people had it much worse than us. 폭염과 해충 등 악조건마저도 스카우트 정신으로 즐긴 시간이었습니다. No, I'm not feeling dizzy at all. My health is doing perfectly fine. I really enjoyed the event, and it's very unfortunate that we have to leave because of the typhoon. But we have a great scout spirit, and that's the most important thing that we enjoyed. 156개국 37,000여 명의 참가자들이 새만금을 떠나 전국 8개 지역으로 분산됐습니다. 잼버리가 시작된 지 8해 만입니다.
스카우트 대원들이 모두 떠난 새만금은 빼곡하게 들어찼던 텐트가 거치고 그늘막만 남아 다시 허허벌판으로 변했습니다. 각종 문제를 극복하며 안정을 찾아가고 있었지만 태풍 때문에 끝내 새만금 야영지에서의 일정을 마무리하지는 못했습니다. 주민들은 먼발치에서 대원들이 떠나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아쉽기는 마찬가지입니다. 대원들 못지않게 잼버리에 거는 기대가 컸기 때문입니다. 너무 아쉽죠. 많이 좋아졌는데. 아쉬운 게 이제 몇 년 전부터 좀 큰 가로수 같은 거 옮겨서 심어놨으면 세계 각국에서 오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너무 안타깝고 뭐 간다고 하니까 막 눈물 날라 그래서. 바이 새만금. 연합뉴스 TV 김경인입니다. 최근 흉기 난동 사건과 잼버리 장소 변경, 여기에 태풍까지 겹치면서 더욱 바빠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경찰인데요. 잼버리 참가자들 이동을 위해 전북경찰은 가포 비상을 발령했고, 태풍 카눈 북상 소식에 경찰은 본격적인 대비 체제에 돌입했습니다. 흉기 난동 사건 이후 경찰은 하루 평균 200회 넘는 불신 검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검문 검색에 동원된 경찰만 10,000명이 넘습니다. 지역 경찰, 경찰관 기동대, 형사 인력 등 경찰력을 최대한 활용하여 순찰 활동을 강화함으로써 전국 경찰관들이 사실상 비상근무에 돌입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전북 경찰에는 가포 비상이 발령됐습니다. 새만금을 떠나 수도권으로 향하는 잼버리 참가자들의 안전을 위한 조치였습니다. 헬기 4대, 순찰차 250여 대 등 경찰 장비가 대거 동원됐고 숙소 인근에는 순찰을 위한 경찰관이 증원됐습니다. 연일 비상 모드인 상황에서 이번엔 태풍까지 겹쳤습니다. 경찰 재난위기 담당 부서는 8일부터 24시간 운영체제에 돌입했고 침수 취약 지역에 대한 피해에 대비해 순찰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태풍이 완전히 우리나라를 벗어날 때까지 국민 안전을 위해서 최선의 조치를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잼버리 참가자들이 태풍으로부터 피해를 입지 않도록 다양한 조치를 강구하고 있고. 연합뉴스 TV 박상률입니다. (10일) 목요일 태풍 카눈이 경남 거제에 상륙한 뒤 내륙을 관통했습니다. 밤 10시쯤 수도권에 최근접한 태풍은 새벽 북한으로 올라갔는데요. 태풍 북상으로 남부지방엔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도로가 온통 흙탕물로 뒤덮였습니다. 이동하는 차량의 바퀴는 반쯤 잠겨 있습니다. 시동이 꺼진 차량을 연신 밀어내는 모습도 보입니다. 제6호 태풍 카눈의 영향으로 경남 창원 지역이 그야말로 물바다가 됐습니다. 10일 오전 창원에는 시간당 최대 60mm의 많은 비가 쏟아지면서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맨홀 뚜껑이 솟구치면서 시내버스 바닥을 뚫고 들어가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고 급류에 휩쓸렸던 60대 여성이 경찰에 구조되기도 했습니다. 인근 하천이 범람하면서 도로와 주택 모두 침수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 비만 물들어요. 지금 방까지 물 올리고 이러는데 방에까지
쌀제 터널에서는 토사가 유실돼 차량 운행이 통제되기도 했습니다. 이날 하루 경남에서는 300건 넘는 피해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부산과 울산에서도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건물 외벽이 뜯겨져 나갔습니다. 강풍을 이기지 못하고 떨어져 나간 겁니다. 태풍 카눈의 영향으로 부산에는 500건 넘는 피해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대부분 강풍으로 인한 안전조치 출동이었으며 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울산 도심을 가르는 태화강은 범람 위기에 직면하게 됐습니다. 홍수주의보 기준인 4.5m에 근접하면서 한때 홍수주의보가 발령되기도 했지만 비가 소강 상태를 보이면서 곧 안정 수위를 되찾았습니다. 태화강에 사람이 떠내려간다는 신고가 들어와 소방이 수색에 나서기도 했는데 부표를 사람으로 착각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전남 곡성에서는 주택 한 채가 붕괴됐는데 주민 한 명이 붕괴된 뒤 물건을 빼내려다 넘어져 다치기도 했습니다. 연합뉴스TV 김영민입니다. 하와이를 휘감은 산불로 지상 낙원으로 불렸던 세계적인 휴양지가 잿더미로 변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하와이를 재난지역으로 승인하고 모든 지원을 다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상공에서 바라본 하와이 마우이 섬입니다. 섬 전체가 희뿌연 연기에 갇혀 있습니다. 헬기에 탄 취재진이 믿을 수 없다는 듯 고개를 절레절레 흔듭니다. 군 헬기가 투입돼 연신 물을 뿌려보지만 맹렬한 불길을 잡기가 쉽지 않습니다. 소방대원들의 밤샘 사투에도 남은 건 잿더미뿐입니다. 주택가와 관광지 할 것 없이 닥치는 대로 태워버린 화염으로 인해 인명피해도 속출했습니다. 수십 명이 숨지거나 다쳤고 10,000명 이상이 마우이 섬에서 간신히 탈출했습니다. 주민과 관광객 수천 명은 여전히 발이 묶여 있습니다. We got to this side of the island about midnight last night. My wife and dog, and slept in the parking lot at Whole Foods. Nothing but smoke, cinders. We'll just sleep in our car tonight, and we're thankful that we survived. And we really feel bad for the locals that actually don't get to leave and stay here. But... 조 바이든 대통령은 하와이를 재난 지역으로 승인했습니다. We're working as quickly as possible to fight these fires and evacuate residents and tourists. Every asset we have will be available to them. 이번 조치로 화재 피해를 본 이들에게 연방 자금이 지원될 수 있게 됐습니다. 임시로 주거할 시설을 제공하는 한편 피해 복구를 위해 저금리 융자도 지원한다는 방침입니다. 워싱턴에서 연합뉴스TV 정호윤입니다. 논란의 새만금 잼버리 어제 끝이 났습니다. 부실로 얼룩져 잡음이 끊이질 않았는데요. 준비 부족과 태풍 앞에 결국 새만금도 잼버리도 빠진 채 정체모호한 한국 관광으로 막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왠지 드는 이 기시감, 여러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얽혀 있는데도 어째 죄송하다는 사람이 없습니다. 잼버리가 더 넓어졌다. 위기 대응 역량을 보여줬다. 외려 스스로 치켜 세우는 듯한 모습까지 보였지요. 그 사이 잼버리 손님들에게 대신 사과한 사람들, 바로 시민들입니다. 외신들은 한국 정부의 재난 관리에 문제가 있다고 일갈하면서 시민들이 먼저 다가와 사과하는 모습을 조명했지요. 국민은 말합니다. 부끄러움은 왜 우리의 몫인가? 이제 책임의 시간입니다. 1171억, 예산이 어떻게 쓰였는지, 어디에 구멍이 있었는지 명명백백 밝혀야겠습니다. 대신 고개 숙인 시민들 마음 두 번 쓰라리게 하는 일은 없어야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 토요일에도 깔끔한 정리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주간 뉴스 한판이었습니다.